자,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서원 씨 개명 전에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다시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입니다. 어느 한 방송,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요.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 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다 이렇게 얘기한 게 허위 사실 유포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요. 또 독일 수사당국에서 직접 들은 것처럼 한 얘기들이 또 있거든요. 그 얘기 한번 좀 듣고 오겠습니다. 오히려 독일 검찰 쪽에서 이야기되는 약 7조에서 8조 정도, 맥시멈 10조 정도. 검찰에서 얘기되는 건 맞아요? 독일 검찰에서? 제가 독일 검찰을 만났던 유일한 제가 사람인데요. 자, 이종훈 실장. 지금 이제 안민석 의원이 이제 계속해서 한 얘기, 독일의 최서원 씨 재산이 수조 원대가 있고 이걸 독일 검찰한테 내가 들은 적도 있다라고 한 얘기. 근데 결국에 경찰 판단하기로는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안민석 의원은 직접 유럽으로 갔고 그래서 8박 9일간의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왔죠. 당시에 간 이유도 최서원 씨의 재산을 추적하겠다라는 이유로 갔었는데 문제는 이제 경찰이 이렇게 이것이 허위 사실이다라고 판단하게 된 동기가 독일에서 이 회신을 기다렸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독일의 수사 당국이 4월 달에 회신을 했습니다. 이 사실과 관련해서. 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안민석 의원이 사실 그 당시에 독일 재산만이 아니라 최서원 씨의 총 재산이 300조가 넘는다든지 혹은 880조에 이른다든지 이런 발언들을 인터뷰에서 했다가 나중에 나 그런 발언 한 적이 없다라고 또 수습을 했는데 사실 그 발언들은 아직 동영상으로 남아 있어서 도리어 그때 수습을 못했던 어떤 상황들도 많았습니다. 어찌됐든 안민석 의원이 당시 어떤 분위기를 타고 이렇게 미확인 그런 이 사실들은 사실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뭐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순례 에디터 보니까 이제 최서원 씨가 안민석 의원을 고소한 게 이번이 두 번째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뭐 사드 도입에 최서원 씨가 관여했다 뭐 이런 발언을 해서 그때 또 한번 고소당하기도 했고.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안민석 의원이 얘기하는 최서원 씨와 관련된 것들 신뢰성을 조금 받기 힘들지 않나 싶기도 하고 요즘 뭐 사실관계는 좀 다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는데 사실 안민석 의원이 조금 부풀려서 얘기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은 그때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최순실 재산 300조 원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독일에서 뭐 이제 검찰 그쪽 수사기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다더라 그런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부풀려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제 법정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얼마나 이게 당시에 믿을 만한 소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발언까지 나왔는지 소위 말해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 아닌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안민석 의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좀 진영에 입각해서 조금 강하게 발언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뭐 장자연 사건의 증인인 윤지호 씨 이제 들어와가지고 사실 안민석 의원이 굉장히 많이 후원을 해줘가지고 윤지호 씨가 활동을 했는데 목격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 허위로 밝혀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캐나다에 도피해가지고 지금 인터폴 수배 중인데 잘 뭐 막 본인이 잘 먹고 지내는 것도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거를 좀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그건 법정에서 좀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지수 기자, 이런 안민석을 향해서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한마디 했어요. 맞습니다. 정유라 씨 어제 오후에 SNS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번 경찰 발표에 대해 멀리 안 나간다 이야기하면서 멀리 안 나간다요? 맞습니다. 김남국 의원을 향한 이 장해찬 최고위원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울지 말고 얘기를 해보시라. 의원님 불안해 떠는 소리가 남양주까지 들린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비자금 독일에서 거의 다 찾았다더니 지금이라도 찾아오시면 혐의가 사라질 텐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또 오늘에 또 글을 하나 더 올렸는데요. 오늘이에요? 네, 정유라 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인 이 신동욱 씨가 추미애 전 장관의 불륜설을 제기했다가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았거든요. 이 재판을 인용하면서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정유라 출생 의혹을 제기했던 안민석 의원은 무기징역감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허전 변호사, 이 정유라 씨 제가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본인 후원금 받는 계좌에
구원 계속해서 입금하는 사람들 때문에 좀 곤혹이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근데 입금자 이름이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네, 정유라 씨 얘기에 따르면 입금되는 그 이름이 표시가 되잖아요, 통장에. 네. 그런데 뭐 봉황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처단해 경적 필패, 이게 적을 얕보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죽을 수 없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짧게 잘라져서 하루에도 여러 번씩 9원씩 계속해서 입금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 이름으로 구원을 입금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낸 사람 이름에 그걸 적어서 오.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유라 씨가 처음에는 자기도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이게 계속되니까 이제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캡처한 내역 같은 것들을 공개를 하면서 이걸 계속해서 보내면 뭐 정통망법상 이 불안감 조성죄로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성립될지는 그 문헌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횟수라든가 경위라든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정유라 씨 얘기를 하니까요. 최근에 정유라 씨하고 이 장 외적으로 논쟁을 붙는 사람이 한 명 생각이 납니다. 바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얘긴데요. 조민 씨가 최근에 본인에게 제기됐던 총선 이 출마설에 대해서 나는 출마할 생각 없다 이렇게 아니라고 딱 선을 딱 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종우 실장, 네네. 정유라 씨가 또 한마디 또 거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민 씨가 11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서 계속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못을 박았지요. 네. 제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보도가 증가하고 있다 하면서 이런 보도가 반복되는 것에 피로감을 느낀다. 정치할 생각 없다라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사실 정치할 생각이 있다라는 그런 그 내용이 왜 나오냐면 조민 씨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SNS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일각에서는 어머니가 지금 사실 감옥에 있고 또 아버지가 계속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자신이 나는 무엇을 잘 먹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이런 활동을 합니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 이유가 자신의 진짜 SNS에 소개시키기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어쨌든 조민 씨가 선을 그었는데 그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유라 씨는 같은 그런 이 학교와 관련된 그런 의혹을 받은 입장에서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아픔에 비해서 조민 씨는 저렇게 지금 이 조명을 받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실 굉장히 불균형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조민 씨를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일, 근데 이제 보면 정유라 씨가 이제 조민 씨를 언급한 경우는 몇 번을 봤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조민 씨가 정유라 씨를 언급한 경우는 글쎄 못 본 것 같기도 하고요. 굳이 언급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유라 씨는 본인이 더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조민하고 비교를 하려는 것 같고 조민 씨는 뭐 굳이 비교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건데 일단 조민 출마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황당한 쪽에 속한다고 봅니다. 황당하다고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조국 전 장관 출마설은 심평 변호사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때 멘토였던 심평 변호사가 인터뷰하면서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관악을로 이사를 했다, 뭐 등등등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벚구전 산책, 북콘서트 하면서 계속 활발히 활동을 하니 그러니까 나오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모호하게 답변하니까 이게 커졌는데 맞아요. 조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이 그런 거를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딱 유독 하나 나오는 거는 아빠랑 같이 북콘서트 나온 거 그리고 SNS 이제 연 거 이거거든요. 여기에까지 이제 나가는 거는 좀 사실 많이 소설. 근데 최근에 언급 많이 하던데 얼마 전에 보니까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언급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서는 계속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민 씨한테 주고 만약에 저는 조국 전 장관한테 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민 씨한테 줄까요? 조민 씨는 아무것도 정치 활동이 없는 사람인데 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총선을 이상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워낙 이제 이게 재밌으니까 다들 한마디씩 지금 얹으면서 좀 이게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안민석 의원 그리고 정유라 씨 여기에 조민 씨 얘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